자,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미 조금 풀려 있기는 한데, 오른쪽 3, 오른쪽 4니까, 오른쪽으로 알짜임은 7N이 될 거고, 왼쪽 3, 오른쪽 4니까 1N이 알짜임이 남게 되겠죠. F나분의 F가를 물었으니까 1분의 7이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돌림임의 회전축은 위쪽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돌림임의 팔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힘은 현재 오른쪽 위로 줬죠. 그러면 회전을 생각하면 이거는 반시계로 돌 거니까 기억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돌림임의 크기를 물었는데 크기는 30N 곱하기 0.2m, 힘 곱하기 거리가 토크라고 하는 돌림임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거리 0.2와 30을 곱해서 6Nm가 돌림임의 크기가 되어주면 되겠죠. 힘을 60으로 바꿨다면 현재 60이라고 하는 힘 곱하기 0.2라는 거리가 될 건데 그러면은 12가 돼야지 24는 아니니까 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반시계의 돌림임과 시계 방향 돌림임 두 가지가 모두 다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R1F라고 하는 돌림임은 현재 반시계로 R2F라고 하는 돌림임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문제 조건에서 R2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FR1보다 FR2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고 그럼 FR2에서 FR1을 뺏는 게 R자 돌림임이 되어주겠죠. 그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가 이겼으니까 시계가 되어준다라고 해야겠고 크기는 이겼는 힘에서 졌는 힘을 빼주면 되겠죠. 우리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에서 아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손이라고 하는 게 힘을 가하면서 이 녀석들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바닥과 맞닿아 있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손으로 잡지 않았다면 이 A라고 하는 물체는 분명히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바닥에 이제 착 하고 달라붙었을 거야. 그런데 안 달라붙고 있죠. 이유는 이 손이 일로 못 넘어오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럼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P라고 하는 지점에서 손이 주고 있는 힘의 방향은 위쪽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수평면이 A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가 A의 무게보다 무겁냐라고 했는데 아까랑 동일한 생각을 해보자고. 바닥에 맞닿아 있는 곳이 여기야. 근데 무게중심은 왼쪽에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은 왼쪽으로 반시계로 무너지고 싶은데 못 무너지게 피해서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걸 잡으려면 밑에 방향으로 힘을 줘야겠죠. 밑에 방향으로. 그 밑에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건 A의 무게도 미치고 P에서도 미친데 이걸 이 바닥의 수직항력 혼자서 견디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하게 A에 적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A의 무게랑 이 손에서 눌러주는 힘이 더해지는 거니까 더 크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나에서 P에 적용하는 힘을 없앴대요. 더 이상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반시계로 무너져야겠죠. 그렇게 해서 답은 4번. 5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방망이의 무게중심과 나무 막대가 놓인 지점이 같은 연직선상에 있냐라고 했는데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이 바닥이 쳐올려주는 수직항력과 이 녀석의 무게중심에서의 중력이라고 하는 게 같은 세로선상에 있지 않으면 야구 방망이는 저렇게 균형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말이 될 거고 기억은 니은입니다. 힘의 크기가 방망이에 적용하는 나무 막대의 힘의 크기가 방망이의 무게보다 크냐라고 물었죠. 야구 방망이에 무게가 있고 나무 막대가 쳐주는 힘이 있을 텐데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서 있는 거지. 만약에 니은에서처럼 나무 도막에 쳐올리는 게 더 셌다라고 한다면 이 야구 방망이는 위로 통통통 튀어야 해요. 위쪽 방향 힘이 더 센 거니까. 만약에 야구 방향의 무게가 더 셌다면 이거 뚫고 내려가야 하는 거고. 근데 정지한다라 그랬으니까 정지는 항상 알짜 힘이 0이어야 해요. 즉 같다라고 하는 글자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나무 막대를 A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로 왔으면 무게중심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와버렸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도 왼쪽으로 무너져야겠죠. 그럼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이 된다 되면서 5번의 정답은 1번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6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대표적인 이제 돌림인 평형 계산형 문제인데요. 받침대가 있고 막대의 중력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지만 막대라고 하는 녀석의 중력의 작동 위치는 항상 이 막대의 길이의 중심인 정중앙, 무게중심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100N이라고 하는 자신의 중력을 자신의 중심에서 이제 발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받쳐주고 있는 힘이 두 개거든. 받침대의 힘이 있고 손의 힘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걸 F1이라고 하고 F2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됐지?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인 평형을 쓴다면 F1과 F2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위로 가려고 하는 힘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같아야 하니까. 미안해. 그 다음에는 회전축을 잡아서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좀 쉽게 풀 수 있는 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중앙을 축으로 잡는 거기는 해요. 왜냐면 거리가 똑같으니까 거리가 1m, 1m니까 그럼 1m 곱하기 F1이라고 하는 돌림힘과 1m 곱하기 F2라고 하는 돌림힘이 같아야 하니까 굳이 써보자면 1m 곱하기 F1의 돌림힘과 1m 곱하기 F2의 돌림힘이 같아야 하니까 어렵지 않게 F1과 F2가 항상 같아야만 한다는 걸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F1과 F2의 합이 100이 된다고 했으니까 각각 50N씩을 가져가 줘야겠죠. 근데 이런 센스 있는 축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축을 그냥 맨 왼쪽이라고 항상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m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시계 방향 돌림 힘이랑 2m 곱하기 F2라고 하는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이 같다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지. 그럼 1m 곱하기 100N이라고 하는 시계 방향 돌림 힘과 2m 곱하기 F2라고 하는 반시계 돌림 힘이 같아야 하니까 아까랑 결론은 똑같아요. F2가 또 50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쌤이 추천하는 거는 뭐 이렇게 중앙으로 나와서 이걸 없애버리고 F1과 F2를 쉽게 구하는 거기는 한데 그런 센스가 아직까지 본인에게 정착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맨 왼쪽을 축으로 놔야지 하면서 연습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기획부터 봅시다.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 F1을 말하는 거죠. 중력 방향과 반대다. 중력이랑 반대다. 반대겠지. 당연하게 위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받침대가 놓인 지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한대요.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100 곱하기 여기를 축으로 했으니까 거리는 1이니 100 곱하기 뉴턴미터 문제였겠죠. 손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F2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50이라고 하는 걸 미리 구해놨는 상태예요. 답은 5번이 될 것 같아요. 자, 돌림힘이 끝나고 기본적인 이제 속도와 변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속도에서 변위라고 하는 아이디어, 이건 이제 최단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봅시다. P에서 R까지의 변이는 10이냐라고 물었는데 P에서 R까지 이렇게 대각선 삐뚤음하잖아요. 이런 생각 좀 하지 맙시다. 그냥 직선거리 물어보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20 중에서 10 빼면 바로 직선 다이렉트로 가면 10m니까 네,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평균 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P에서 Q까지 가는 것과 P에서 R까지 가는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초 걸리거든요. 2초 동안 변이가 20m야. 그러면 첫 번째 P에서 Q까지 가는 것은 10m/s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P에서 R까지 가버리면 4초가 걸린다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이만큼 돌아오는 게 4초 동안 10m밖에 못 갔잖아. 그러면 이 녀석 뒤에 있는 곳의 속도는 2.5m/s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4배다가 와줘야 할 것 같고요.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었니? 이미 구해놨죠. 우리는 2.5라고 하는 걸 이미 구해놨어요. 그치? 그럼 기흥, 니은, 디귿 다 틀렸네요. 니은, 디귿 다 틀렸고 기흥만 맞다. 7번 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자, F는 MA 문제가 가볍게 나왔는데 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F는 MAA 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EF는 MAB 거라고 쓰고요.
F는 EM의 AC 거라고 쓸게요. 그럼 AA의 정체와 AB의 정체와 AC의 정체가 다 튀어나올 건데 뭐 이건 좀 쓰지 말고 말로 합시다. AA는 n분의 F고 AC는 2n분의 F죠. 그 다음에 AB 같은 경우는 n분의 2F가 될 거고. 그럼 기억에서 현재 n분의 F와 n분의 2F가 4배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하게 틀린 말이 되어줘야 할 것 같아요. 힘이 작용한 순간부터 같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속력은 A가 C의 2배냐라고 물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겠지만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등가속도에서 시간을 곱해주게 된다면 속도의 변화량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가속도 시간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비율 따라 속도의 변화량도 결정이 되게 될 텐데 현재 이거 1이라고 쳤었을 때 현재 이쪽에 C의 가속도는 2분의 1이 되어줘야지 똑같은 F를 지킬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A는 C의 2배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력 또한 2배가 되어준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나왔는데 힘이 작용한 순간부터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는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었죠. 물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제일 안 쓰는 게 제일 안 쓰는 게 거리 공식이기는 해요. EAS를 쓰거나 평균 속도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근데 지금처럼 처음 속도가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 V0라고 하는 게 0이니까 이게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거리라고 하는 건 2분의 1의 AT 제곱이 될 건데 같은 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T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리 이꼴 가속도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맞지? 그럼 B와 C의 가속도의 비율에 따라 이 거리가 결정이 될 건데 가속도의 비율이 현재 얘는 2라고 봐야 하고 숫자가 얘는 2분의 1이라고 봐야 하거든. 4배거든. 근데 16배는 제곱 맞아야 하는 거잖아. 근데 제곱은 없죠. 제곱은 시간 쪽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답은 8번이 2번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이 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쪽 가는데 걸렸는 시간과 이쪽 가는데 걸렸는 시간이 동일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게 한 빗면이죠. 한 빗면이면 이 빗면에서의 주어지는 가속도를 A라고 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도 시간이 T고 두 번째도 시간이 T면 각각의 구간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7번 풀 때도 한번 보여줬지만 여기 있죠. 가속도 시간의 곱은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구간의 속도 변화량과 두 번째 구간의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야 해요. 그럼 2AT가 변해서 8이 변했다는 건 AT당 4가 변한다는 거고 AT가 변했을 때 여기 구간을 우리가 4m/s라고 할 수 있겠죠. 맞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색깔을 좀 쓸게.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등가속도 문제를 풀 때 여기도 중요라고 되어 있죠. 제일 많이 알려줬지만 처음 속도와 끝 속도가 한 구간에서 발견이 되면 이 녀석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때리면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평균 속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센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곱해주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당연하게 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맞죠? 그러면 6이라는 평균 속도로 대체 몇 초를 갔길래 12m가 됐을까가 되는 거고 t의 정체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이 한 구간에서 가야 하는 게 2초라고 봐야 하는 거지. 되겠죠? 그러면 Q에서의 속도는 이미 4m/s인 걸 우리가 구해놨는 것 같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 여기서 바보가 되면 안 돼. 갑자기 오늘 EAS 써야지 하면 안 돼요. 왜? 써도 되기는 한데 계산이 많잖아. 우리 가속도의 정의는 걸렸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현재 우리가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빨라졌죠? 4가 빨라졌잖아. 그래서 그냥 가속도는 그냥 2가 되는 거지 EAS 써서 구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 맞으니까 여러 번 풀어보시길. 자, 10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P 지점에서 정지해 있던 녀석이 Q로 가고 그 다음에 R로 간다라고 합니다. Q에서 R까지 걸렸는 시간은 2초예요 라고 알려주는 상태예요. 그럼 2초 동안 속도 얼마 바뀌었노? 4가 바뀌었잖아. 우리 시간 알고 있죠? 속도 변화량도 알고 있죠?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해서 아이고 나가버렸다. 여기로 가야 하는구나. 2m/s 제곱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막 거리 공식 쓰고 EAS 쓰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가속도가 2인 걸 알았잖아. 1초에 2씩 빨라져야 해. 나 원래 0이었는데 6이 됐었어. 1초에 2씩 빨라지는데 몇 초 걸렸는지 바로 구할 수 있죠. 3초 걸렸을 거야. 맞지? 근데 아까 말했지. 처음 속도 알지? 끝 속도 알지? 우리는 여기에 평균 속도를 얼마든지 3m/s 걷는 걸 구할 수 있죠.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때리면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9m가 되겠죠. 10번의 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자, 1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약간 떨리는 게 내가 지금 거치대 비슷한 거에다가 휴대폰을 달아놓고 찍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글씨도 되게 못 나는 게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면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약간 측면에서 이렇게 기울어서 쓰고 있어가지고 목도 지금 삐뚤음하고 그래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덜렁덜렁거릴 거예요, 계속해서. 자, 빗면 위의 최고점까지 가는 동안에 속력과 이동 거리를 구해달라. 자, 올라가는 동안에 동일한 빗면에서의 가속을 받으면서 느려지겠죠. 그러면은 1차 함수로 느려지는 게 당연하게 속력의 그래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거리는 2차 항이 될 건데 왜냐면 거리 공식을 봐. 시간에 대한 2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2차 함수가 나와야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니은처럼 돼버리면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같은 시간 동안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거죠. 아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금 느려져야 하거든요. 더 느리게 가야 할 거 아니야? 거리는 니을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리을 조합이 어딘가에 있겠지.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1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자동차 문제 안 되는 친구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번 문제 해설 들으면서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둘 다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간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태예요. 맞지? 기준선 EV랑 V로 지난 다음에 같은 크기 가속도로 가서 정지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현재 이 PQ와 QR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정보가 없고 동시에 정지했다라고 하는 말 또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유일하게 A가 동일하다라는 것밖에 없죠. 물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EAS를 떠올렸어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각각 구간의 끝속도가 다 주어져 있죠. 근데 EAS의 하나의 부품인 A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줬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웬만하면 평균 속도로 가는 게 좋고 가속도의 정의로 가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가속도로 A를 받아. 속도 변화를 하겠죠. 느려져야 하는 변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는 얼마 변했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V를 당했거든요. 얘는 얼마 변했지? 마이너스 V를 당했거든. 속도의 변화량이 2대1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번이나 말했지만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둘이가 가속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A로.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동일해. 근데 속도의 변화량이 2대1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한 번은 시간이 뭐 2t가 걸렸다라고 친다면 한 번은 t가 걸렸다라고 봐야겠지. 즉, 첫 번째 이 구간의 시간이 2t라고 친다면 두 번째 구간의 시간은 t가 된 거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사용했던 아이디어예요. 처음 속도 알죠? 끝 속도 알죠? 평균 속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때리면 되겠죠? 평균 속도 V야. 이걸로 2t를 갖는 게 이 전체에 대한 이동 거리겠지. 2vt라고 쓰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V죠? 여기 0이죠?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야 하는 거야? 2분의 1V가 돼야지. 2분의 1V로 t초를 가는 거니까 이 전원체에 대한 요만큼의 거리는 2분의 1VT만 되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4배 차이 나는 거야. 여기는 2VT였거든. 되겠지? 그럼 뭐 이제 이 정도 해석을 했으면 밑에 선지에 내가 답을 할 수 있겠지 하면서 내려가 보는 거지. A의 평균 속력은 Q에서 R에서 뭐 운동하는 동안에 B의 2배이다. 근데 잘 봐요. 이미 우리가 구해놨잖아. 2V와 제로 더해서 평균 속도 V. V와 제로 더해서 나누기 때려서 2분의 1V. 그러면 A는 2배이다.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문제 없음. 그리고 A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렸는 시간도 물어봤는데 이미 ETT 구해놨고요. 그러면은 니은도 문제가 없어요. 거리는 4배인 거 이미 잡아놨죠.
이렇게 해석했는 게 모두 다 사용이 되면서 답은 그냥 3번이라고 바로 나올 것 같아요. 13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번 우리 0일 때 10m/s로 들어갔고요. 80m 터널 들어간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가 전체가 20이니까 이거를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초일 때 완전히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죠.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저 해석을 해볼 건데 전체 이동 거리가 얼마일까를 본다면 기차의 앞대가리가 여기 있었거든. 맞지? 여기 있었잖아. 근데 이게 끝까지 왔잖아.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수학할 때 이런 거 좀 해봤지만 기차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 이동 거리에 좀 포함시켜줘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00m를 간 거지, 100m. 됐지? 그럼 100m를 몇 초 만에 갔다고? 5초 만에 갔다고. 이거 자꾸 아웃풋 콜신이 잡히네. 이건 좀 고치고 싶다. 100m인데 5초 만에 갔으니까 어쨌든 평균 속도는 20m/s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20m/s로 5초를 가서 100이 될 거 아니야. 맞나요? 자, 그러면 현재 이게 평균 속도가 20이 된다라는 건 이 구간의 첫 속도와 이 구간의 끝 속도를 더한다면 나누기 2 때리면 20이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V는 그냥 30이에요. 되겠지? 근데 속도가 10에서 30으로 변하는데 이 20m/s가 빨라지는데 몇 초 걸렸어요 지금? 5초 걸렸잖아. 맞지?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즉 1초에 바뀌는 속도량이니까 1초에 4m/s씩 빨라져야 하죠. 네, 4m/s 제곱이 될 것 같고요. 나 원래 글씨 이거보단 예뻐요. 지금 측면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그렇지 진짜. 그 다음에 4초일 때 기차의 앞부분과 출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뭐 정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 내가 두 가지를. 풀이 공간이 좀 너무 작기는 하지만 첫 번째 추천 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수식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 처음 속도가 10m/s잖아. 4초 뒤의 속력은 얼마일까? 가속도가 4니까 4씩 4번 빨라졌으니까 16m/s가 빨라졌겠죠. 그러면은 26m/s가 4초 뒤의 속력일 거야. 그럼 우리 처음 속도가 10이고 그 다음 속도가 26이니까 얼마든지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때려서 평균 속도를 잡아낼 수 있죠. 맞지? 그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때리면 36에 나누기 2 때릴 거니까 18m/s가 평균이 될 거고 이렇게 4초를 가는 게 목적이니까 72m를 진행을 했겠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물었는 건 기차의 앞대가리가 출구까지 몇 미터 떨어져 있냐라고 하는 걸 물었잖아요. 72m를 갔으니까 80m짜리 터널에서 8m가 남아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쌤이 추천하는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위에 빈 공간에 좀 해볼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짜자잔. 0초일 때가 10이야. 됐지? 그러면 5초일 때가 아까 쭉 그려서 속도가 30이야. 그럼 4초일 때 속력은 26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구해줘야 해요.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4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그럼 뭐 물어보는 거예요? 요만큼에 대한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 거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알았지? 그러면 이 사다리꼴 넓이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담인데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아랫변 더해서 나누기 2 때리잖아요. 그럼 수식 봐봐. 윗변 아랫변 나누기 2 때리잖아. 맞지?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이 곱하잖아요. 근데 높이가 지금 4초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초니까 여기다 곱하기 4 이렇게 사다리꼴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잘 보면 아까 했던 평균 속도랑 똑같아요. 수식 자체가 10이랑 26 더해서 봐봐 10이랑 26 더해서 나누기 2 때렸죠. 그럼 18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시간 곱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죠. 공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둘 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14번도 보도록 합시다. 힘 분석이라고 유형을 보통 많이 부르는데 힘 분석도 좀 까다로울 때가 있죠. 이번 문제처럼 이렇게 쉽게 나온 힘 분석이 아니라 되게 복잡한 자기력 같은 자석 같은 게 더해진 건 조금 시간을 투자해봐야 해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책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까? 라고 했어요. 책에 작용하는 중력은 밑으로겠죠?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건 이렇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둘은 당연하게 반대일 거야. 한 놈은 아래고 한 놈은 위니까요.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 이거겠지?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쫙 누르는 이 힘. 그리고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알아둬야 하는 게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만 가능해요? A가 B를 하는 게 작용일 때 B가 A를 하는 이 주어 목적어가 위치가 바뀌었는 것만 작용 반작용이에요. 알았지? 근데 이게 이제 그럼 그런 상태인지 봐야 하는 거지.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이야. 그럼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죠. 책과 책상의 이야기야. 근데 여기는 책과 지구인걸? A와 B라고 한다면은 이건 A와 C의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작용 반작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디귿. 책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은 평균관계인가? 이 중력이랑 떠받치는 힘이 크기가 완전히 똑같았으니까 이 책이 멈춰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똑같은 두 힘의 평균관계라고 해요. 알았지? 이게 주어 목적어가 똑같이 이렇게 도치되어 있으면 작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작용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방향만 반대고 크기만 똑같은, 하지만 주어 목적어가 도치되어 있지는 않은 건 힘의 평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4번은 3번인 것 같네. 15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과 가스가 로켓, 자, 로켓이 가스, A가 B, 가스가 로켓, B가 A,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작용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똑똑한 맞는 말을 했어요. 작용반작용 관계의 두 힘은 작용점이 같아서 합성하면 크기가 0이야. 매우 잘못된 이야기예요. 봐봐요.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 작용반작용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내가 벽을 밀어요. 오케이? 내가 벽을 밀어요. 그러면은 내가 벽에 가했죠. 벽의 작용점은 여기거든. 벽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힘은 어디 작용해요? 나한테 작용하거든요. 작용반작용은 항상 힘의 작용점의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알았지? 이렇게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작용과 반작용은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만 작용해. 아니에요. 왜? 제일 대표적인 게 중력에 대한, 지구 중력에 대한. 내가 여기에 물체 한 개를 뒀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물체도 지구를 똑같이 잡아당기죠. 맞지? 작용 반작용 이렇게 작동할 거 아니에요. 접촉 안 하고 있어도 중력에 의한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15번은 1번일 것 같습니다. 자, 16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운동량 충격량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재 MV라고 하는 공이 맞고 나서 EMV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지? 그러면은 기획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는 올 때는 마이너스 MV고 갈 때는 플러스 EMV야 2배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가 아니죠. 왜? 부호의 차이가 있어. 방향에 따른. 그러면은 이거는 3MV가 변했다고 봐야 해요. S는 3MV냐? 현재 이거는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 즉 충격량, I를 의미하는 건데 알아둬야겠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운동량은 현재 3MV가 변했기 때문에 넓이가 3MV인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답은 2번. 자, 운동량 보존 문제가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좀 그만 떨려줄래? 오케이. 네. 현재 원래 운동량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80과 15니까 12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과 6이니까 360이 있었어요. 다 합쳐서 1560이라고 하는 양이 있었는데 밀고 난 다음에 80kg짜리가 9를 가져갔으니까 720을 가져갔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과 충돌 이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하니까 1560 이퀄 720 얼마죠? 840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치? 근데 60kg짜리가 840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속력은 14m/s라고 봐야겠죠. 갑시다.
A가 B를 미는 동안 A가 B한테 줬는 힘, B가 A에 줬는 힘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걸 작반이라고 한다 했어요. 이거는 항상 같으니까 기억은 안 되는 이야기고,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아무거나 잡아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봐주면 돼. 우리 한번 예로 볼까요? 360이었어. 얼마 됐지? 840 됐어. 얼마 변했죠? 480 변했는 거죠. 문제 없어요. 속도는 이미 진즉에 14인 거 구해놨어요. 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자, 18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초일 때와 3초일 때 각각의 알짜임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많아서 어떻게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을까 싶네요. 첫 번째, 아마 이 단원에 맞는 풀이부터 보여줄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뭘 의미해요? 충격량이랑 똑같죠. 그 운동량이 첫 번째 구간에서 이만큼 변했지. 근데 이게 충격량이 돼야 하니까 F1 곱하기 시간 2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지? 힘 곱하기 시간이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랑 같다. 한번. 그 다음에 얼마 변해요? 1변하죠. 몇 초 동안? 2초 동안. 맞지? 그 다음 구간의 충격량은 1인데 F3 곱하기 그 다음에 2초 한 번. 그럼 F1은 얼마예요? 1이고 F3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분의 1이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대주면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죠? 근데 질량이 1인데 이번 문제는, 그러면 이거 m이 1이니까 이거 사실상 속도시간 그래프랑 다를 바가 없죠.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해요? 가속도를 의미하잖아. 이 구간 가속도 얼마야? 1이거든. 이 구간 가속도 얼마? 2분의 1이거든. 근데 F는 MA를 생각해봐. F는 MA. 근데 지금 질량은 안 변하잖아. 그 힘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가 결정할 건데. 여기 가속도 1이야. 여기 2분의 1이야. 그 힘도 1대 2분의 1이겠지 뭐. 이런 문제는 질량을 1kg로 안 주는 게 좋아요. 뭐 2kg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질량을 나누는 행위를 한번 더 해줘야 하거든. 자, 미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았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알아두세요.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 A가 B에게 주는 힘이나 B가 A에게 주는 힘이나 어차피 작용반작용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리고 야, 둘이 접촉하는데 A는 B한테 2초 동안 접촉을 했대. B는 A랑 2초 아니고 다른 시간을 접촉하는 건 불가능하죠. 즉 힘은 작용반작용 때문에 항상 똑같아야 하고요. 이 힘은 시간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똑같아야 해. 그러니까 항상 F 곱하기 T가 똑같아. 즉 B가 A로부터 받았는 충격량이나 A가 B로부터 받았는 충격량은 항상 똑같아서 우리가 구하기 쉬운 걸 구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B의 값은 V라서 알 수가 없어. 맞지? 하지만 A는 처음에 정지해서 운동량이 0이었죠. 근데 여기 와서 120 됐단 말이야. 그럼 A가 120 변하잖아, 운동량이. 그럼 B도 120이 변해야 한다고. 무조건 충격량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20이야. 알았지? 뭐 단위를 쓴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분리된 이후에 얘 운동량 120이 생겨야 하는데 나 60kg인데 얼마면 돼요? 2m/s면 문제 없겠죠. 자, 20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MV0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운동량이 여긴 0이었으니까 여기서도 3MV0가 지켜줘야겠죠.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맞지? 그러면 3MV0가 돼야 하는데 질량이 4M이야. 속도 V 겠는 게 3MV0가 된다고 써주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V의 정체가 4M 나누면 4분의 3V0인 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19번 풀이할 때 내가 이미 말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할게. A가 B한테 주는 충격량과 B가 A한테 주는 충격량은 항상 똑같은 거야.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봤죠. 현재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려면은 이거를 먼저 구했었어야 해. 그치? 그럼 V0 대신에 이걸 V0 대신에 V를 쓸게. V0는 3분의 4V. 맞지? 그러면은 원래 얼마였었어요? 3분의 4V니까 원래 4MV가 있었어. 원래. 맞지? 4MV가 있었는데 얼마 됐어요? A가 3MV 됐죠. 지금. 그럼 4MV에서 3MV 된 거니까 변화량 MV 문제 없을 것 같고요. V0는 아까 구해놨는데 저게 아닌 것 같아. 4분의 3인 것 같아. 답은
3번이 되겠다.